최근 산사태로 집이 무너진 이재민에게 광양시가 재산세를 부과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사고 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조치는 안 해주고 세금만 제때 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진군이 가우도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운영하고 해상 케이블카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청태전 관련 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가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여수시 등 5개 지자체에서 100여 대를 운영하고 내년까지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장흥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청태전 관련 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청태전 사업비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청태전 사업비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용한 것. 이 같은 사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제보에 의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향토산업 육정사업비라고 해서 3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이렇게 받아와서 이걸 투명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태전 사업비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의혹이 짙어서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보 내용을 보면 현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청태전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찻잔과 비누 제작에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자재나 물품 등의 보유 상황과 입고 출고 등의 내용을 일정한 양식으로 기록한 문서인 수불대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소장 사무실에 650만 원 상당의 병풍을 제작해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청태전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보에는 찻잔과 비누 같은 경우 장흥 지역 일부 의원들에게 선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병풍을 제작을 했었어요. 이제 전시할 때 행사 때 쓰려고 담당 팀장이 소장실에 두면은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보시고 또 홍보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 차원이지. 수불대장과 관련해서도 2016년에 제작한 비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제대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내용에 대해 모두 반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흥군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돌입한 상태. 수불대장이요? 예.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그 수불대장은 없었는데, 예, 무지 위법 사항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번 주에 지금 결제 맡으려고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 담당자가 정리해가지고. 장흥군은 이번 주 중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이 본격적인 가우도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인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우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침체돼 있는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3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가우도 정상에서 타는 집트랙은 관광객들이 꼭 한 번씩은 거쳐가는 주 코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빠 고향이 강진이어서 여기 집트랙 생겼다 해가지고 진도 가는 길에 들렸어요. 가족여행으로. 좀 무섭긴 한데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되긴 한데 근데 금방 끝난다니까 좀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강진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가우도 모노레일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가우나루에서 청자타워까지
264m의 길이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길이 150m의 출렁다리는 가오도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꼭 들러보는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해상 케이블카와 스카이바이크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가오도를 방문하는 그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가오도 정상 청자타워까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체험형 관광시설을 활성화하고 또 가오도를 찾고 싶은 관광섬으로 만들기 위하여 교통 편의시설인 가오도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광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살기 등 소규모 관광에 집중하고 있는 강진군. 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강진군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3명, 여수 2명, 목포와 곡성, 완도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으며 이 중 2명은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확진자 중 4명은 지역 내 확진자와 접촉했고 2명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 사례로 대부분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유증상을 호소해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한 사례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전남에서 50대 남성이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 7월 29일 광주 남구 지역의 한 위탁 접종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여 지난 18일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급성 백혈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과 급성 백혈병 증세의 인과성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영암군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접종률이 저조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이 충족된 사업장에 대해 얀센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은 접종 대상자 300명 이상이 신청한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 접종 장소를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25일 기준 28,748명이 접종해 53.5%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내린 집중호우로 광양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재민들은 눈물을 2번 흘렸습니다. 광양시가 무너진 집에 재산세를 물렸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신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퇴직 후 광양 산골마을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던 서병일 씨.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던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로 집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그나마 산사태 당시 부산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편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입원을 했기 때문에 살았고 나가 있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 서 씨는 현재 원룸을 얻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었는데 사라진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집이 전파돼 버려가지고 행체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광양시에서는 주택분 세금을 내라 그래요. 집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서 씨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줄 관련법이 없으니 기한까지 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양시는 금액 부담이 큰 토지세를 감면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그대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세에 대해서 주택 부분은 건물을 빼고 토지만으로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만 나가는 건 세금이 더 높아지시거든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과세가 됐어요. 하지만 이재민은 집이 무너져 길가에 나앉은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이르면 내후년인 2023년에야 복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서 씨는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
사고 전부터 붕괴가 우려된다는 진정서를 냈지만 책임지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광양시가 피해자인 자신에게 오히려 시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전조조짐이 있어서 진정서를 3번 내고 업자를 2번만 냈거든요. 마지막 내가 진정서를 시청에 진정서를 들고 갔어요. 가서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조치가 됐는지 확인이라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뭐 결국은 이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사전 조치는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면서 사고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 주택세는 내라는 광양시의 태도에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가 어떻게 조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행사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이 부르면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택시입니다. 대상자가 즉시 콜을 신청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요금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바우처 택시의 경우 택시 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시군에서 보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여수 등 5개 시군에서 102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라선 SRT 투입 계획에 대해 철도 노조가 반대의 뜻을 밝히며 KTX 확대 운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기존 순천역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KTX를 수서역까지 확장 운영할 수 있는데도 열차 정비를 마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SRT를 고집하며 기다리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KTX를 수서역까지 확장 운영할 경우 즉시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비효율적인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을 설명하고 KTX 확장 운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수서를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유 차량이 많은 KTX 수서행 열차를 운행하는 것들이 지금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서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참여단 운영과 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7번째 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시민 참여단을 모집한 뒤 연령과 지역, 성별로 분류해 공개된 장소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참여단 구성 방안을 논의한 뒤에는 시내버스 운송 원가를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워크숍과 1차 토론회, 또 11월에 열릴 2차 토론회까지 참석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목포시 의원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을 결정한 시 의원은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로 고화도 일대에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앞서 해당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연향뜰은 도심권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순천만 국가정원이자 센트럴파크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도시개발 예정구역에는 순천만 자벌드와 목재체험장, 생태문화교육원 등을 연계한 배후시설이 조성돼 다양한 관광 서비스 경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2,500여억 원을 투자해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